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봐볼 건데, 엔캠의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자체도 캐즘 이슈에 따라서 좀 매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소외받는 테마로 돌아서게 됐고, 그러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자부터 해서, 오늘자가 아니죠. 요즘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흐름이 보여지는 이유가 2차 전지에 지금 굉장히 청신호가 켜지는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만큼 사실 2차 전지가 소외받아서 그렇지 엔캠 자체는 엄청나게 훌륭한 회사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2차 전지 이야기부터 할게요. 2차 전지 지금 흐름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전통적으로 2차 전지는 일단 그 탄생부터가 전기차 때문이죠. 전기차 때문인 만큼 결론적으로는 지금 화석연료랑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유지를 잇는 해리슨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일단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만큼 2차 전지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자의 토론이 있었죠. 어제자의 토론에서 해리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쟁 경험이 없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겼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길었어요. 100분 동안 싸웠거든요. 100분 동안. 그런 만큼 좀 중요한 내용만 쏙쏙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하면 트럼프의 압도적인 우위가 나올 줄 알았으나 해리슨이 생각보다 잘 받아쳤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해리슨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서 2차 전지의 강세가 지속된 이유는 뭐냐? 이번에는 해리슨 트레이드입니다. 자, 해리스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죠. 민주당인 만큼 민주당에서 일단은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거고,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죠?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권을 부여했던 민주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외받았던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어제자 기점으로 장중에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오늘 좀 중요한 분기점에 들어섰거든요. 일단은 지금 전저점 부근이었던 부근을 지금 돌파를 시키고 나서 일단 이 구간을 지금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을 버티고 오늘 종가에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인한 수혜로 지금 계속해서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들어 올려질 주가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현실적인 생각 이제부터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은 안 나와요. 이유가 지금 30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 그냥 속절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던 엔캠입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있던 이 구간들에서 모두 대기 물량이 있고, 이 구간 오자마자 탈출 물량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캠의 상승분은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N자형 상승을 거치면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게 되겠죠. 일단 지금 오늘자의 상황도 결국은 21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일자의 21선의 돌파가 나오냐 아니냐가 명절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일자의 21선 반드시 돌파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명절 때 지금 5거래일 동안 거래를 안 해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FOMC 회의라는 거예요. 연준회의가 17일, 18일이 준비가 돼 있고,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수를 떨어뜨린 부분이 있는 만큼 결국은 이 떨어졌던 지수가 회복 가능성,
회복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 날짜에 빅스텝이 나오냐 베이비 스텝이 나오냐가 중요한 건데 좀 빅스텝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나와요? 19일 날 새벽에 우리에 도착해요. 왜? 17일 18일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9일 날 새벽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자에 20일선을 돌파를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 상대적으로 고점이죠.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한 물량대가 5일 동안 매수도 매도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이 생겨요. 주주님들이 이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이 5거래일 이후에 19일 날 뭔 생각부터 할 것 같아요? 매도부터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물론 이 날짜에 당연히 상승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매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생각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고 그 물량이 21선 다시 한번 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완만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그런 만큼 내일자에 21선을 넘는가 유심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일러 스위프트죠. 해리스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표 동료에 유권자가 30만 명이 등록되는 진짜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일러 스위프트면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태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지지를 표명을 하면서 일단 제일 문제였던 젊은 층 유권자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외국도 사실 정치에 많이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인데 이 젊은 층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고 지금 약세로 좀 지고 있던 해리스에게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거고 이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다시 한번 소외됐던 바람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너무 유력했잖아요. 바이든이 솔직히 지금까지 경제정책을 잘 이끌었던 건 아니고 그런 만큼 결국은 트럼프 쪽으로 당선 가능성이 몰렸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트럼프가 좀 소외시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덜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민주당에선 이제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이 2차 전지 수급을 계속해서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죠.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나야 돼요. 그럼 끝날 때까지는 어떠한 흐름을 갈 거냐? 이 완만한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은 게 보이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기다리진 않는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물량이 던져질 거예요. 지금 그만큼 2차 전지 자체 지금 상황만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언제든 보합권만 오면 탈출하겠다라는 탈출 물량 대기하고 있고 이 물량들을 결국 다 소화해야 그 다음부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엔캠 주주님들에겐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낮은 평단가에서 이 완만한 구간을 거치면서 이 구간을 기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세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이러면서 나의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이후에 있을 큰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11월 5일이죠. 그러면 우리 남은 한 달 반 동안 지금 조금씩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흐름을 가져갈 건데 이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면서 소가리만 하기에는 기간도 기간이고 내가 가진 예수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 횡보하는 조금의 오름과 내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점 부근에서 잡고 있으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팔 땐 팔고 살 땐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기간 결국 기다리는 기간이 되는 거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세력들은 분명히 급등이 나오기 전에 큰 하락 한번 만들면서 버티지 못하게 투매 물량 만들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 올라갈 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기다리는 기간이 돼버리면 결국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 나는 관망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력보다 아직 낮은 평단가에서 모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자 봐야 되는 거 중요한 점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매물대에 진입을 할 예정이에요. 이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반등 보고 매수하세요. 이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면 여기만 오면 쭉 미끄러져 내리고 여기만 오면 쭉 미끄러져 내리는 상황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근들에서 들어가야지. 고점에서 매수하시면 결국 이 구간대가 왜 다시 오르는 줄 알아요? 투매 물량 다 받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투매 물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대응을 하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 기회 왔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일단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오늘자는 시외라도 일단은 매수 안 할 거예요. 왜냐, 내일자에 21선 넘으려는 시도를 할 거고, 이게 돌파한 뒤 21선을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맞고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어떤 건지 보고 장중에 매수할 겁니다. 그 이후에 올라서는 흐름에서 61선도 한번 중요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19만원 지지하는지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 완만한 상승에서 고점에선 미련 없이 매도할 거예요. 그래야 내려오는 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어요. 결국 주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흐름에서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만이 이 차트의 기울기를 모두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내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 만족할 만한 물량, 내가 만족할 만한 평단가로 준비가 완료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상승하는 거에서 이게 다 내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준비를 제가 같이 해드릴 건데, 비용이 드는 건 없어요. 무료예요.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좀 많은 문자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장중에 문자 보내는 날 아침에 설명을 드려요. 그쵸? 아침에 제가 오늘자는 장중 대응 필요하니까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하는데, 그 날짜만큼은 장중에 제가 보내는 때마다 좀 즉시 반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이제 다시 회복세로 올라갈 거예요.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만큼 점점 물량 많이 모이고 차익 실현 나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올라서는 흐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준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저한테 다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 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수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